안녕하세요. 밤라디오 민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 겪은 트라우마를 극복하며 살아가는 청년입니다. 마음속 깊이 남아있는 마지막 응어리를 풀어내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그럼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세요. 잘 기억나진 않지만 저희 친엄마는 제가 6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때의 충격 때문인지 엄마에 대한 기억은 거의 남아있지 않답니다. 아버지는 몇 년 후 재혼하셨고 새엄마와 의붓형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새엄마의 축하 속에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입학 전에는 새엄마가 낯설고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많은 사람들 속에서 엄마라고 부를 사람이 있다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새엄마께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칭찬받으려고 애썼답니다. 엄마 오늘 받아쓰기 100점 맞았어요. 받아쓰기 100점 우와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뭐 먹고 싶니? 떡볶이요. 엄마가 해준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우리 둘째 아들 덕수가 엄마를 기쁘게 하네. 그래 엄마가 맛있게 만들어 줄게. 저는 새엄마가 해주신 떡볶이를 진심으로 좋아했어요. 어떻게 그런 맛을 내는지 궁금할 정도였죠. 학교 앞 분식집에서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었답니다. 그리고 제 형은 5학년이었고 학교 복도나 식당에서 저를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줬고 제 친구들에게도 친하게 지내라고 말해줬답니다. 덕수야. 친구들과 나눠 먹어. 아치 형 이게 뭐야? 쿠키 아니야. 형 수업 시간에 만든 건데 친구들이랑 나눠 먹어. 그리고 덕수 너랑 다퉜다는 친구가 누구니? 민재 저기 창가 쪽에 있는 애. 그래 형이 얘기 좀 하고 올게. 형은 저와 다툰 친구에게 좋은 말로 타일러서 저와 화해하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새엄마와 4살 많은 형은 저에게 한없이 잘해줬답니다. 이대로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잘 살 거라 생각했는데 1년 뒤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집안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하루 종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어요. 엄마와 아빠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날 것만 같았죠. 마치 몰래카메라처럼요. 이 빌어먹을 놈이 뭐라고 씨부리냐? 그걸 말이라고 하냐? 네 애비 저승사자가 데려갔어. 엄마가 차갑게 말했어요. 엄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서워요. 제가 떨며 말했죠. 이놈의 자식이 어디서 어리광이야. 식당 가서 서빙이나 해라. 네 아버지 조문하러 온 사람들한테 밥이랑 술 날라. 엄마, 정말 왜 그러세요? 제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요. 새엄마는 손짓으로 저를 가까이 부르더니 제 볼을 3개 꼬집었어요. 저는 무서워서 눈물을 쏟았고 새엄마는 이제야 장례식 분위기가 나는구나. 계속 그렇게 울어. 슬픈 척하란 말이다. 라고 말했어요. 새엄마의 태도는 갑자기 변했고 저는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어떻게 될지 걱정이 많았죠. 아버지의 장례식은 새엄마의 무서운 모습만 강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후 새엄마와 형과 셋이 지내게 되었는데 저는 철저히 외면과 경멸을 받았어요. 덕수야, 네 방이랑 형 방 청소해라. 그리고 설거지도 좀 해. 네, 엄마. 바로 할게요. 저는 새엄마의 칭찬을 받고 싶었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라서 시키는
일은 뭐든 했습니다. 제 방 청소를 마치고 형 방으로 갔는데 컴퓨터 게임을 하던 형이 저를 발로 차며 욕을 했어요. 이 자식아, 너 때문에 졌잖아. 왜 내 방에서 얼쩡거려? 엄마가 청소하라고 해서. 형,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난 청소하는데 형은 게임만 하고 있으면서 왜 발길질하고 난리야? 야, 문 닫아. 너 오늘 혼 좀 나보자. 싫어, 나갈 거야. 엄마가 덕수, 너는 맨날 문제를 일으키냐? 형한테 혼날 일이 있으면 혼나야지. 내가 문 닫아버릴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새엄마는 형 방 문을 닫아버렸고 저는 그날 해가 저물 때까지 형에게 혼나야 했습니다. 저희 일상은 시간이 흐르면서 집에서 지내는 것이 점점 더 고통스러워졌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중학생인 형은 매일같이 저를 괴롭히고 부려먹었어요. 엄마는 형이 무슨 짓을 해도 무조건 형편이어서 제가 항상 혼나고 욕먹는 것이 당연했죠. 너무 괴로워서 집을 뛰쳐나왔어요.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이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서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밤을 지냈어요. 다음날 집에 돌아가니 형과 엄마는 저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넌 어디서 뭐 하다 왔니? 집 나간 거 아니었어? 아, 좋아라. 뭐야? 왜 집에 기어 들어오냐? 나가서 살지 그래. 형, 엄마, 잘못했어요. 아니야, 잘했어. 내가 한 일 중에 제일 잘했어. 덕수야, 다시 나가서 보육원에 가서 받아달라고 해. 아니면 길바닥에서 살든지. 화나서 그러시는 거죠? 진심 아니죠? 넌 내가 지금 진심이 아닌 것 같아. 보이냐? 뭐야? 이 자식 바지에 오줌 싼 거야? 더럽게 어디서 오줌을 싸? 당장 화장실 가서 빨래하고 거실, 바닥 청소해. 알겠어요, 엄마. 저 잘못했으니까 쫓아내지만 말아주세요. 아, 저 자식 없어서 조용하고 좋았는데 왜 집에 다시 들어온 거야? 이따 방으로 데려가서 혼 좀 내야겠네. 오랜만에 몸 좀 풀어야지. 덕수야, 빨래 다 하고 청소까지 끝내면 형 방으로 와. 이유영이 교육 좀 해줄게. 그날 저는 형에게 엄청나게 맞아서 다음날 너무 아파서 학교에 가지 못했어요. 고마워. 이 억지로 끌고 갈 거 아니야. 제 얼굴 봐라. 저렇게 학교 가면 선생님이 전화할 거야. 그냥 방에서 자빠져 자게 둬. 차라리 학교 때려치우고 집에 박혀서 저렇게 종일 잠이나 자는 게 100번 낫겠다. 얼었어. 나 용돈 좀 줘. 지난주에 준 거 벌써 다 썼어. 그래, 우리 아들은 엄마가 다 해줘야지. 여기 있다.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공부 열심히 해. 저는 한 번도 용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 형은 매일같이 몇만 원씩 받았어요. 제가 11살이 되면서 이 집에서 함께 지내는 형과 새엄마의 진짜 마음을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다정한 척하던 새엄마와 형.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과 보험금을 받자마자 저는 그들의 눈의 가시가 되었습니다. 사춘기가 되면서 더는 새엄마와 형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았고 오직 하루하루 지옥 같은 시간을 어떻게 버틸지에만 집중했습니다. 저는 형과 새엄마에게 자주 심하게 혼났고 중학생이 되면서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형은 덩치가 크고 싸움도 잘했어요. 공부는 꽝이었지만
집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밤에는 몰래 술까지 마셨습니다. 저는 그런 형이 친형이 아니라 의붓형이라는 사실에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어느 날 새벽, 형이 발로 저를 차면서 깨웠습니다. 야, 나가서 담배 좀 사와. 뭐래? 누가 나한테 담배를 팔겠어? 직접 사서 피워. 이 자식아, 안 팔면 훔쳐서라도 와. 어쭈, 안 일어나? 아, 짜증나. 절로 안 꺼져? 이 양아치야, 이 자식이 한번 해보자 이거지? 좋다. 형이 제 머리카락을 잡고 얼굴을 날리자 저는 주먹으로 형의 코를 박살냈습니다. 형은 코피를 줄줄 흘리며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 덕수가 감히 형 얼굴에 손을 대. 아치야, 괜찮니? 너 코뼈가 주저앉은 것 같아. 빨리 응급실 가자. 형의 납작해진 코를 보고 저는 속으로 통쾌했습니다. 병원으로 기어가는 모습을 보니 더 기분이 좋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언제든지 대응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돌아온 엄마와 형은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집안에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모 나왔어요. 아치 어딨어요? 얼마나 다친 거예요? 어서 와라, 아사나. 에코가 주저앉았어. 생각보다 심하네. 이렇게 만든 놈은 어디 있어? 저기 작은 방에. 내가 좀 해결해봐. 걱정하지 마세요. 어린 놈의 자식 교육하는 거 아주 재미있는 일이거든요. 새엄마의 조카가 제 방문을 열었습니다. 이 자식 어디 있는 거야? 저는 문 뒤에 숨어 있다가 조카의 엉덩이에 리코더를 찔렀습니다. 이미 이 정신병자야. 지금 뭐 한 거야? 나 하나 잡겠다고. 사촌까지 부르다니 정말 대단하다. 어영씨, 다음엔 뒤가 아니라 앞이야. 가만히 있어. 닥쳐. 이 돼지 새끼야. 저는 리코더로 급소를 확 갈겨버렸습니다. 저를 혼내주러 온 사촌은 자빠져서 소중이를 잡고 대굴대굴 굴렀고 새엄마는 눈이 뒤집혀서 몽둥이를 들고 저에게 휘둘렀습니다. 저는 차마 새엄마를 공격할 수 없어서 맞고만 있었습니다. 이 호로 자식아. 네 애미 예비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형들을 묵사발로 만들라고 배웠냐고? 엄마는 의붓아들을 이런 식으로 괴롭히고 혼내도 된다고 배웠어요. 엄마,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고요? 어머어머 이 자식 눈깔 봐라. 이게 사람 눈이야? 짐승 눈이야? 안 되겠다. 너 그 눈깔에 힘이 빠질 때까지 가만두지 않겠어? 새엄마가 저를 혼내는 동안 의붓형과 그의 사촌이 나와서 저를 잡고 흠씬 두들겼습니다. 이불을 덮고 밟혔는데 온몸이 으스러지도록 아팠답니다. 그날 이후 형과의 주먹다짐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새엄마는 여전히 저를 증오했고 매일 쌍욕과 함께 머리를 날렸습니다. 아이고 이 멍청아. 밀감 사오라 했더니 감을 사왔냐? 너 대가리에 뭐가 든 거야? 밀감이 뭔데요? 이거 감. 맞잖아요. 아유 진짜 답답하네. 밀감은 귤이야, 귤. 너 학교에서 도대체 뭘 배우는 거야? 심부름도 하나 제대로 못하냐? 열간 이 자식, 당장 나가서 다시 사와.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며 따귀를 날렸고 잠을 자면 잔다고 혼내고 문제집 사게 돈 달라고 하면 쌍욕을
하셨죠. 성적표에 꼴찌가 찍힌 걸 보면 그걸 가지고 또 혼을 냈습니다. 엄마, 내가 공부하게 용돈 달라고 하면 한 번도 안 해주셨잖아요. 저는 공부할 자격 없다면서요. 그런데 왜 성적표 가지고 혼을 내세요? 이 자식이 또 눈가를 불나리네. 야, 나 때는 책 없어서 친구들 책 빌려서 공부했어. 그렇게 해서 장학금 받고 그랬다고. 그럼 형한테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주는데요?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 돈 전부 우리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잖아요. 이놈이 이젠 별거짓 같은 소리를 다 하네. 야, 네 애비가 남긴 게 얼마나 된다고 그딴 소리를 해? 내가 쓰는 돈은 다 내 거야. 그래서 남의 자식인 저한테는 한 푼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저를 왜 데리고 살죠? 아니 이덕수, 이 자식은 돼지는 지 애미를 닮았나? 지 애비는 선비 같은 양반이었는데 아들놈은 왜 이따구로 낳아놓은 거야? 말씀 조심하세요. 조심 안 하면 어쩔 건데? 저는 돌아가신 부모님 욕까지 들어가며 참고 있었는데 의부통이 제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뒤에서 제 머리를 날리더군요. 이런 싸가지가 어디 우리 엄마한테 대들고 있어? 네 애비 돼지고 걷어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똑바로 살아야지. 어디 엄마한테 그 따위로 대들어? 내 마음에 손 좀 대지 마. 짜증나니까 오늘도 날이구먼. 들어와, 이 자식아. 그날 형에게 먼지나게 얻어터지고 결국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형과 새엄마에게 맞서는 것을 건방지게 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실제 두 사람은 저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제 밥은 먹다 남은 찬밥이었고 입는 옷은 형이 버리겠다고 내놓은 옷을 입었어요. 신발도 가방도 그랬죠. 게다가 청소와 빨래 등 집안 살림도 제 몫이었어요. 또 새엄마 마음에 들지 않으면 회초리로 얻어터져야 했습니다. 이런 걸 다 견디다가 결국엔 혼자 사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집을 나와버렸어요. 중학교 2학년이 되니 뭐라도 할 자신이 있어서 일단 밖으로 나왔답니다. 일주일 동안은 학교에서 잠을 잤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화장실에서 씻고 수업을 듣고 점심에 한 끼만 먹으며 버텼죠. 그러다 저의 사정을 알게 된 담임 선생님이 따로 불러서 도와주겠다고 하시더군요. 형과 새엄마에게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더니 선생님은 그럴 필요 없다며 경찰에 신고해 주셨습니다. 형과 새엄마가 저에게 한 행동을 그대로 경찰서에 알렸습니다. 증거는 제 몸에 있는 흉터와 자국들이 있었기 때문에 두 모자는 조사를 받게 되었고 형사고소와 민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선생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서 저는 따로 준비할 게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아버지의 유산 일부를 받게 되었고 두 모자는 사회봉사와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받은 돈으로 혼자 살 방을 구했고 여러 알바를 하며 학교를 다녔습니다. 자퇴서를 내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선생님이 말려주시고 여러 조언을 해주셔서 자퇴서를 찢어버렸어요. 덕수야, 학교를 그만두는 거 너에게 안 좋아? 검정고시가 있다는 건 나도 아는데 학교 생활을 해야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 꾀모아 외부창에게 복수하고 싶다고 했지. 그럼 열심히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해. 재능이 없어도 뭐라도 도전하면서 지내란 말이야. 성공의 밑거름을 지금부터 뿌리라는 소리다. 선생님,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제 집안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자퇴하겠다는 걸 막아주시면서 왜 학교에 남기려는 거죠?
저 꼴통인 거 아시잖아요. 운동도 더럽게 못하고. 잘하는 건 주먹질 하나뿐이잖아요. 너 주먹질 잘하니? 그럼 권투 배워볼래? 갑자기 권투요? 그래, 선생님 동생이 권투체육관 관장이야. 거기서 운동해보지 않을래? 너 체육특기생 알지? 여러 종목이 있는 건 너도 알 테고, 전국체전 종목에 권투가 있는 것도 알고 있지. 내가 노력하고 싶은 게 당장 없으면 권투부터 해보는 게 어떠냐? 너한테 선수까지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든지 배워보라고 하는 거야. 자퇴하고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알겠니? 덕수야, 선생님이 권투라는 단어를 말했을 때 저희 심장이 쿵쾅거리며 뛰더라고요. 그래서 전 선생님의 동생 체육관에 가서 권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의붓형에게 혼인하면서 본능적으로 시작한 주먹질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형편없는 양아치집과 스포츠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하나 둘씩 배우는데 흥미와 기쁨을 느꼈고, 이 길로 끝까지 가보자는 마음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드라마틱하게 선수로 활동하면 좋았겠지만 저는 그 정도의 실력이 없었어요. 저보다 10배 이상으로 노력하는 선배들을 따라잡을 수 없어 고2 때 권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 덕분에 자퇴를 하지 않고 학창시절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네요. 고3 때 수능 시험까지 치르며 해볼 건 다 해보고 학교 졸업장을 땄습니다. 그리고 대학에는 당연히 갈 수 없었고, 당장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저를 잡아주셨던 선생님을 찾아뵙습니다. 선생님, 저 왔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독수 아니냐? 이 자식 많이 컸네. 너 복싱 그만두고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했는데 그래도 학교는 졸업했다더라. 네, 선생님이 학교는 무조건 다녀야 한다고 하셔서 끝까지 다녔어요. 그런데 대학은 됐다. 그만하면 됐어. 이렇게 평범하게 잘 커줘서 고맙구나. 선생님, 제가 잘 컸나요? 사실 20살이 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 너 군대 면제냐? 아니요. 새 엄마가 호적에 있어서 고아가 아니래요. 신검 내년에 받을 거라고 하던데요. 그럼 군대를 지원해서 가라. 머리가 복잡하고 뭘 해야 할지 모를 시기에 군대에 가면 아주 좋을 거다. 사실 나도 군대를 다녀와서 교대에 들어갔다. 선생님도 덕수 너처럼 꿀통이었다고 말도 안 돼. 선생님이요. 그렇다니까 일단 군대에 가라. 거기 가면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될 거다. 힘든 생활을 버티고 나면 내가 더 강해져 있고 똑똑해져 있을 거다. 아, 군대에 가면 꼭 책을 가까이 둬라. 무조건 많이 읽어. 다 피가 되고 살이 될 테니까 군대라. 네, 그럴게요. 선생님을 찾아오길 잘했어요. 저 군대에 지원해서 지금보다 나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처럼 선생님이 될 생각도 해볼게요. 저 같은 놈을 사람 만드는 선생님이 돼보고 싶네요. 너 같은 놈을 사람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느냐? 그래, 꿈은 얼마든지 꾸고 바뀔 테니 군대에 가서 많은 생각하고 나오거라. 그렇게 선생님의 권유로 군대에 지원했습니다. 신검 1급을 받게 되었고 훈련소에서 중대장 표창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군대가 체질에 맞았던 걸까요? 저한테 이런 재능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자대는 강원도 인제의 특공대에 배치받게 되었습니다. 일단 특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 멋있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처음 내무실의 분위기를 보고 세대였다 하고 바로 느꼈죠.
신비 입양 김덕수 이 자식 얼굴이 왜 이래 존나 기분 나쁘게 생겼네. 엎드려 하나에 내 얼굴이 둘에 왜 이럴까 하나 내 얼굴이 둘 왜 이럴까 일어서 야 신경사회에서 뭐 하다 왔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군대로 왔습니다. 아 그 소리야 신병 특이사항 있나? 1번 누나가 있는지 2번 가족 중에 군인이 있는지 3번 우울증이 있는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나 없어. 아 누나가 없는 게 낫겠구나. 신부영 2주 뒤에 훈련이니까 군장 싸는 것부터 배워라. 예. 알겠습니다. 훈련 중에 어리버리했다가 앞뒤에서 주먹 날아간다. 명심해라. 저는 긴장한 채 내무실에 첫날 밤을 보내고 2주 동안 내무 생활과 일과 시간에 많은 걸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런데 생각 이상으로 재밌더라고요. 진짜 군대 체질이었는지 아침 6시에 기상하는 것도 아주 쉬웠고 연병장 달리는 것도 산을 타는 구보도 시군 중 먹기였습니다. 아, 야, 너 뭐 하는 놈이야? 원래 이 정도 구바하면 처음에 다들 침 흘리고 기절하는데 이 자식은 계속 팔팔하다니 별로 한 거 없습니다. 그냥 권투 좀 했습니다. 그만둬 복시 어쨌든 넌 우리 부자에 딱 맞는 윤재상이다. 아주 마음에 들어. 감사합니다. 저는 일과 시간에 해야 하는 것만 잘한 게 아니라 고참들의 사랑을 받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돌아보다가 고참들 군화를 닦아드리고 전투복을 다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들 저를 귀엽게 봐주셨습니다. 시키지도 않는데 이런 걸 했어. 이거 완전 A급이네. 김덕수 너 그냥 말뚝 박아라. 내가 보기엔 넌 군대 갈 체질이야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방송 나온다. 전달합니다. 이병 김덕수 지휘통제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달 끝. 야 쥐통수로서 널 왜 쳐와 너 뭐 잘못한 거 있냐 그런 거 없습니다. 알았어. 일단 내려가 봐. 가서 누가 질문하면 무조건 지금처럼 큰 목소리로 대답해라. 네 알겠습니다. 저는 급하게 1층 지휘통제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병 김덕수 지휘통제실에 용무 있어 왔습니다. 예 내가 덕수냐? 김덕수예. 그렇습니다. 가까이 와봐.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별 2개니까 사단장님 아닙니까? 똘똘하네. 그래. 맞다. 내가 사단장이다. 너 말이야 훈련소에서 표창 받았다며? 네, 그렇습니다. 좋아. 덕수야 너 붙인 성함이 김덕배 씨 맞니? 어떻게 그런 거까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그럼 모친 상함은 이명숙 씨가 맞아 예 맞습니다. 어떻게 저에 대해서 다 아십니까? 일단 내 이름은 이명철이다. 보다시피 투스타 소장이다.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할 말이 있는데 조금 충격적일 거다. 난 너를 알고. 이야.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네 외삼촌이다. 돌아가신 내 모친이 내 여동생이야. 놀랐구나. 그럴 만도 하지. 실은 너의 모친이 집안에서 반대하는 결혼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 집안과 인연을 끊고 지냈어. 그러다 세상 떠났다는 소리 듣고 내 부친을 심하게 원망하고 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무시해버렸다. 그런데 너 부친이 돌아가시고 계모와 의붓형이랑 지냈다며 그때 힘들었다는 소리까지 다 들었다. 서단장님이 제 외삼촌이라는 말씀입니까? 제가 계모와 의붓형이랑 살았던 건 누구한테 들으셨습니까? 아,
예, 은사님. 너의 중학교 담임인 이종수 선생님. 사실 그분이 내가 중학교 때 집안에서 힘들게 지낼 때 나를 찾아오셨다. 내 여동생 호적을 조회하고 가족들 신상을 다 파악하고 일일이 찾아다니셨지. 선생님이 그분이 내가 군대에 갔다고 말씀하셨더라. 착하고 훌륭하게 잘 컸다면서 나한테 삼촌이 되어주라고 하시더라. 서 단장님은 저의 존재를 알고도 무시하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미안하다. 내 여동생이 세상을 떠나고 내 부친이나 너나 아주 미웠소. 내 동생을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라는 생각만 하고 살았다. 그런데 네 은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가 고생을 참 많이 했다고 들었어. 그래서 널 만나야겠다는 판단이 들었다. 내가 이렇게 찾아온 게 불편하니? 예, 불편합니다. 불편해도 어쩔 수 없다. 난 이 부대 사단장이고 넌 사병이야. 앞으로 훈련 뛸 때는 무조건 보게 될 거다. 내가 삼촌 노르든 못해도 네 사단장 노르든 제대로 하마. 내가 널 최고의 군인으로 만들어주마. 저는 외삼촌이 사단장이라는 것이 놀랍기도 했지만 저를 한 번도 찾아와 주지 않은 엄마의 오빠라는 말에 실망이 컸습니다. 제가 외롭고 힘들 때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던 게 가슴에 한우로 서려 있으니까요. 며칠 뒤 첫 훈련을 뛰게 되었고 사단장님과 계속 마주쳤습니다. 저희 특공대는 다른 부대와 달리 유격 훈련을 1년에 2번씩 뛰었는데 저희 첫 훈련이 유격이었어요. PT 체조 8번 온몸 비틀기에서 다들 괴성을 질렀는데 저는 권투할 때 단련이 되어서 그런지 할 만했습니다. 그리고 화생방도 그닥 힘들지 않았어요. 조금 따끔거리긴 하지만 다른 손님들처럼 눈물, 콧물, 침을 질질 흘리진 않았어요. 저의 그런 모습에 고참들은 더더욱 군대의 말뚝을 박으라고 하셨죠? 마지막 유격에 꽂힌 야간 행군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걷는 게 재미있어서 신나게 행군했습니다. 그러다 한 선임병이 빈혈로 쓰러지게 되어서 잠시 뒤처지게 되었어요.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선임병이 포기하지 않겠다고 해서 맨 뒤에서 저와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축을 해줬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될 것 같다 고참의 군장을 빼앗아 들었습니다. 야, 김덕수 내놔 조금만 들어드리겠습니다. 아이씨 후임한테 쪽팔리네. 그래 그럼 조금만 털어줘. 고맙다. 덕수야 아닙니다. 군장 들어드린 거 비밀로 하겠습니다. 저와 손님이 한참 뒤처져서 행군하는데 제 옆으로 사단장의 차가 멈춰 섰습니다. 뭐야? 환자야 선임병이 다쳤는데 잠시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 저녁끼리 돕는 모습 멋지다. 김미병 부대에 들어가서 보자. 파이팅 해라. 서단장님은 그 한마디를 남기고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부대에 복구하게 되었고 무탈하게 밤을 보내고 다음날 일과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서단장님이 또 저를 호출했습니다. 고참들은 투스타가 1년에 한 번 부대에 찾아올까 말까인데 왜 2번이나 연달아 찾아오고 저를 찾느냐고 묻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 단장님을 만나러 내려갔습니다. 덕수야 왔냐 특공 2형 김덕수 용무 있어 왔습니다. 녀석 군기가 제대로 들었네. 덕수야 너 훈련 뛰는 거 잘 봤다. 군대 체질이던데 역시 피는 못 속이나 보다. 너와 나 삼촌과 조카 사이라서 똑같은 피가 흐르는 것 같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덕수야 너 직업군인 해볼 생각 없니?
삼촌이 널 밀어주고 싶은데 말이야. 직업군인 말씀입니까? 그래, 평생 아는 건 아니더라도 좀 오래 군 생활을 하고 나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건 삼촌이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사단장으로서 하는 말이야. 네. 강철 체력과 용기만 봐도 어떤 군인인지 알 것 같거든. 당장 결정하라는 거. 아니니까 긴장 풀어. 내 핸드폰 번호 적어줄 테니까 연락해라. 그럼 삼촌은 갈게. 특궁 처음이었습니다. 엄마의 가족에게 전화번호를 받은 것이요. 또 저에게 관심을 가지고 봐주는 가족이 부모님 다음에 처음이어서 두근거렸습니다. 왜 삼촌을 끝까지 싫어하려고 했는데 어느새 제 마음속에 존경하는 한 인물로 자리 잡았답니다. 그래서 며칠 뒤 외삼촌에게 연락해서 직업군인을 하겠다고 알렸어요. 그래서 바로 간부 시험을 보게 되었고 능병이 아닌 부사관으로 훈련을 받으러 갔습니다. 6개월간의 지옥 같은 훈련은 저희 정신과 몸을 철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배에서 침이 달게 느껴지고 군알 속에서 구린내가 코끝을 매일같이 찔렀습니다. 병사 때와는 비교도 못할 만큼 힘든 훈련을 마치고 나서 특공대로 돌아갔답니다. 저희 복귀의 고참들이었던 병사들은 다들 깜짝 놀라며 저에게 격려를 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어색하네요. 내가 후임이었다가 6개월 만에 와서 상사가 되었으니 앞으로 잘 부탁하네. 예, 알겠습니다. 김덕수 소대장님, 여기 못 보던 얼굴이 많이 있네. 그런데 저 끝에 누워서 잠자는 병사는 누구지? 아, 그게 수 대장님. 얼마 전에 다른 부대에서 사고치고 영천 갔다가 우리 부대로 온 병장입니다. 그래, 그래서 군기가 저렇게 빠져있는 거야. 끝에 있는 병장아, 어이 존나 시끄럽네. 누가 영천 갔다 오면 나한테 시비를 거는 거야. 나 이 소대장이다. 기상해. A씨 누구 뭐야? 너 내가 왜? 아이고, 이게 누구야? 아치 아니야. 양아치, 나 누군지 알아보겠어. 침상 끝에 자빠져 있던 놈은 바로 저희 의붓형이었습니다. 하늘이 장난을 친 건지 이렇게 제외하게 되었네요. 존나 빠졌네. 야, 양아치 귀상 허, 진짜 저 쭈구리 자식이 열 뻗치게 만드네. 아, 김덕수 나 내 형이야. 이게 어디서 까불어? 부사관으로 들어와서 병장을 갈구겠다고 지랄을 하세요. 나 잘 테니까 건드리지 마라. 양아치는 다시 목포를 덮고 눕더군요. 그래서 저는 목포를 벗겨버리고 양아치의 쇄구를 3개 눌렀습니다. 그만, 이렇게 그만하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제 좀 정신이 드나? 기상에서 완전 군장하고 나와. 이게 무슨 꼴이야? 내가 왜? 아, 진짜 짜증나네. 한마디만 더 하면 내 주둥이 안에 있는 이빨을 다 털어버린다. 그러자 양아치는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으로 나왔고 저는 그 자식을 굴려먹기 시작했습니다. 자, 연병장 10바퀴 뛴다. 실시. 지금 장난하냐? 아니, 장난하십니까? 나 영창 갔다가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잠만 자다가 제대할 겁니다. 그냥 좀 내버려 두십시오. 연병장 200바퀴로 늘었다. 실시. 아이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야, 김덕수, 너 돼지고 싶냐?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우리 오랜만에 맞짱 한번 뗄까? 내가 이기면 내가 군말 없이 널 제대할 때까지 내버려 둘게. 하지만 내가 이기면 넌 남은 군생활 존나게 꼬이는 거야.
아, 이게 형님한테 까부네. 야, 어디로 갈까? 대대 창고로 갈까? 거기 좋지. 아무도 못 들어오게 잠가버리고 붙는 거야. 오케이 콜리다 이 시방세열. 저는 양아치와 대대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양아치는 군장을 벗고 몸을 풀더군요. 애새끼들 접해고 영창 가서 착하게 지내다가 제대하려고 했는데 굴러 먹었네. 김덕수. 존나 오랜만이지. 이 형의 편치가 그리웠지. 자, 시작한다. 저에게 달려드는 양아치의 복부와 다리를 걷어찼습니다. 그리고 저의 주특기인 권투로 그놈 주둥이를 몇 대 갈겨줬더니 뒤로 넘어가더군요. 이 고피 너 이 자식 오늘 퇴졌어. 그래 그래야지. 내가 그렇게 덤벼야 철지게 펴줄 수가 있다고. 이 자식 뭔데 이렇게 힘이 센 거야. 한 손으로 날 들어올린다고. 100kg 넘는 나를. 양아치 그동안 살 많이 쪘구나. 역시 처먹고 구르는 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지. 자, 이제 내 펀치 들어간다. 딱 기절할 때까지만 날릴게. 훅라이트 12. 양아치는 펀치 몇 방에 바로 기절하더군요. 그래서 따귀를 날려 깨웠습니다. 불종 영아치 앞으로 취침 뒤로 취침 좌로 굴러 우로 굴러. 이제 좀 자세가 나오네. 죄송합니다. 소대장님 앞으로 조용히 지낼 테니 그냥 건드리지만 말아주십시오. 싫어. 네 군 생활이 넉 달이나 남았잖아. 최악의 넉 달을 선물해 줄게. 알겠지. 이런 메일 기상과 동시에 양아치 병장은 소대장을 찾아온다. 공기 좀 채우고 체력도 좀 키워야지. 그리고 인성교육을 좀 많이 해야겠다. 연병장 200바퀴 돌고 봐라. 쉬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양아치 형놈은 저의 밥이 되었습니다. 연병장에서 200바퀴를 돌고 새벽 4시가 되어 내무실에 복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저에게 제대로 교육을 받게 되었죠. 저는 오롯이 형에게 괴롭힘 당한 걸 돌려줄 여줄 마음이어서 엄청나게 얼차려를 줬습니다. 존나들이는 앞으로 취침 뒤로 취침. 이 시기 진짜로 취침하냐?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동 빨리빨리. 양아치는 매일 저에게 얼차려를 받으며 살도 빠지고 체력도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놈이 몸 좀 좋아졌다고 내무실에서 후임병들을 두들겨 줬더라고요. 제가 불식 건물 하듯이 내모발에 들어가서 현장을 잡았답니다. 양아치 너는 고쳐지는 놈이 아니었구나. 이름대로 사는 개자식이었어. 당장 튀어나와. 아니 그냥 장난 좀 친 겁니다. 애들 코피 터뜨리고 몽둥이질을 하고 있는데 장난. 너 내가 국군교도소에 보내줄게. 내가 누군지 모르지. 나 사단장 조카야. 내가 형량 아주 길게 때려주겠어. 저는 그 자식을 끌고 지휘통제실로 가서 사건을 접수하고 중대장님과 대대장님께 알렸습니다. 그리고 사단장님에게도 미리 전화를 드렸습니다. 삼촌 저예요. 별거 없으시죠? 이 자식이 많이 빠졌네. 사단장한테 격려도 안 하냐? 아 그렇지. 특공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 제 의붓형 스토리는 아시죠? 이 계모랑 널 못살게 굴었던 거 다 들어서 알지? 삼촌 그 의붓형이 제 앞에 있어요. 다른 부대에서 사고치고 영창 갔다가 왔는데 우리 부대에서 또 사고를 쳤어요. 후임병들을 개패듯이 가겠네요. 그래서 이 자식 국군교도소에 보냈으면 해서 연락드렸어요. 그 개자식이 거기 있단 말이지? 알았어. 나 지금 운전병한테 전화해서 너희 부대에 간다. 직접 오지 마세요.
지금 서단장님 뜨면 또 난리 나잖아요. 아, 그런가? 그럼 그 자식 부대에서 조사 다 끝내면 바로 현병대로 보내라. 예. 알겠어요. 삼촌 특공 그래 이번에 제대로 복수해 주자고. 양아치 놈은 그날 중대장과 대장, 다른 간부들까지 모인 자리에서 자신이 저지른 짓을 고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후임들이 저를 무시해서 그랬습니다. 웃기지 마. 아무도 너한테 말도 안 걸었다고 했어. 그게 무시 아닙니까? 이거 또라이 아닌가? 내가 말 걸지 말라 그랬다며. 그리고 다른 부대에서 영창 갔다 온 놈을 누가 선임 대접해주나? 양병장 그렇게 고참놀이가 하고 싶었나?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못할 거야. 철창에 갇힐 테니까. 국군교도소에서 한 5년 살고 나와서 다시 군 생활을 해야 할 거야. 내가 주는 선물이니까 사양하지 말고 받아라. 소대장님 저 감옥 가는 겁니까? 국군교도소에요. 그럼 이번에도 영창으로 끝날 줄 알았나? 자네 이름에 빨간 줄 가는 거야. 축하하네. 소대장님 저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덕수야 형 좀 봐줘라. 이놈아. 형이 잘못했다. 사과할 테니까 좀 봐줘. 이 시키가 돌았나? 상관한테 봐줘라. 하극상까지 추가해 주랴. 양아치는 이튿날 헌병대로 끌려갔고 곧 재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계모에게 직접 전해줬답니다. 안녕하셨어요. 저 덕수예요. 뭐 덕수 나의 엄마인 놈이 무슨 생각으로 전화를 한 거야? 길게 말하지 않을게요. 당신 아들 양아치 내일 모레 재판 받습니다. 군사 재판이요. 보호자한테 연락해야 해서 전화한 겁니다. 뭐가 어째? 내 아들이 또 사고 쳤어? 아니 그 전에 네가 그걸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한 거야? 내가 당신 아들의 소대장이거든. 뭐야 소대장 너? 부사관 아니었어? 참나 세상이 좁기도 하네. 그런데 무슨 짓을 했길래 재판까지 받는다는 거야. 이번에도 영창이래. 아니 국군교도소에서 5년 이상 살게 할 거야. 당신 아들 내가 제대로 잡았어. 다음은 당신이니까 준비하라고. 여보세요. 너 뭐야 무슨 짓을 한 거야? 여보세요. 저는 재판에 참여하라고 연락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군사법원에서 계모를 마주보게 되었어요. 재판은 아주 깔끔하게 징역을 5년 때리고 끝이 났습니다. 그러자 끌려가는 양아치를 향해 계모가 손을 뻗었습니다. 아들 라지야 엄마가 해결해 볼게. 변호사 사서 다시 항소하자고. 엄마 변호사 말고 복수한테 비록 걔가 유일한 희망이야. 걔네 외삼촌이 사단장이래. 끝발 좋은 사단장. 뭐야 저놈한테 외삼촌이 있었어. 이런 제기를 알았어.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잘 참고 있어. 밥 잘 먹고 울지 말고 엄마. 나 집에 돌아갈래. 저는 두 모자의 간절한 목소리를 듣고 깔깔 웃고 말았습니다. 재판소에서 나와 차로 걸어가는데 계모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덕수 네가 그런 거냐? 일부러 엿먹인 거야? 아니요. 댁 아들이 후임들을 개패듯이 갈겼어요. 그래서 제가 백을 좀 써서 벌을 3개 줬죠. 야 영창 보내면 돼. 걸 왜 교도소까지 보내? 당장 내 외삼촌한테 전화해서 봐달라고 해라. 뭐 해라?
지금 나한테 명령하는 거야. 아줌마 내가 보좌관이라고 했지. 그럼 소 대장님이라고 부르면 되지? 소 대장님 제가 예의 차리고 부탁드립니다.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이미 재판 끝난 거 봤잖아요. 서단장 외삼촌이 있다는 거 들었습니다. 소 대장님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 많이 여리고 약한 아이예요. 여리고 약해. 약하긴 하지. 정신 상태가 존나게 빠졌지. 그놈의 손버릇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하대요. 아줌마 난 당신 부탁 안 들어줄 거니까 그냥 꺼지세요. 저는 단칼에 거절하고 괴물을 밀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계모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이해야 아들아 나의 둘째 덕수야. 그동안 너와 연이 끊겨서 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니 너무나 좋구나. 우리 다시 모자 직원으로 지내자.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형을 구해주고 우리 세 식구 다시 같이 살자. 응 너무 인위적이네. 아줌마 갑자기 아들 타령하면 내가 엄마 그래요. 우리 같이 살아요. 내가 형을 빼내줄게요라고 할 줄 알았냐? 아줌마 정신 바짝 차려 당신. 아들 5년 감옥 생활하고 군 생활도 이어서 해야 한참 뒤에나 만날 수 있을 거야. 덕수야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제발 내 아들을 빼줘. 이렇게 빌게. 이건 마음 약해지네. 그럼 내가 시키는 거 하나만 해. 그래. 그래. 이제야 말이 통하는구나. 뭔데 뭘 하면 내 아들을 빼줄 거야. 뒤로 돌아보면 쭉이 나무 보이지. 저기까지 내 발로 기어가서 찍고 돌아와. 그럼 용서해 줄게. 내 외삼촌한테 말해서 당신 아들 빼줄게 마. 나더러 저기 멀리 있는 나무까지 내 발로 기어 다녀오라고. 맞아. 당신이 비굴하고 처절한 꼴을 보고 싶어. 싫으면 하지 않아도 돼. 아니야 아들을 살리려면 무슨 짓을 못하겠어. 대신 약속 지켜라. 시작한다. 계모는 뒤를 돌아서 내 발로 기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가지 말고 꿀꿀 외치면서 기어가 되지. 나 진짜 알았다. 꿀꿀꿀꿀꿀꿀 아들 양아치를 구하려고 꿀꿀거리며 내 발로 아스팔트를 기어가더군요. 그래서 저는 운전병에게 신호를 보내 차를 빼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라타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아줌마 나 차 타고 갈 테니까 마저 잘 기어가. 그리고 약속은 취소. 메롱이다. 꿀꿀돼지 아줌마야 제가 조롱했더니 계모가 사자 머리를 한 채 저를 향해 달려오더군요. 야 이 후레자식아 당장 멈추지 못해. 내가 탄원서 써서 판사한테 넘겨줄게. 그럼 우리 아들 봐줄 거야? 아니 병사들한테. 했던 나쁜 짓들을 추가로 조사해서보다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리라고 탄원서를 보낼 거야. 그럼 나 간다. 이 나쁜 자식아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널 키운 애미인데 이렇게 야막이면 어떡하냐. 이 못된 놈아 계모는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는데 저는 차를 타고 멀어져서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양아치 형놈은 징역을 받고 쭉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군 생활을 4년 6개월 하고 큰 돈을 모아서 제대를 했어요. 집을 마련하고 공부를 해서 뒤늦게 교대에 입학했습니다. 군대에 말뚝을 박을까도 생각해봤지만 아무래도 은사님처럼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커서 저희 길을 찾아가기로 결정했답니다. 세상에 또 다른 김덕수를 구해주면서 교직에 설 나를 위해 공부할 거예요.
사실 이제 공부를 시작해서 언제 교사가 될지는 저도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네요. 하지만 저희 도전은 절대 포기란 없습니다. 끝까지 달려서 이종수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되고 말 거예요.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의붓형은 교도소 감옥에서 헌병과 싸움이 나서 형량이 3년 늘었답니다. 어유 그걸 다 채우고 나오면 나이 30은 그냥 넘겠네요. 그리고 계모는 양아치가 교도소에 사는 동안 상처가 컸는지 알코올에 의존하다가 정신을 놓고 말았답니다. 길 가다 보면 혼잣말을 하고 깔깔 웃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술을 먹고 깔깔 웃고 바보처럼 살고 있다네요. 직접 한번 보고 왔는데 별로 미안하지도 않고 안쓰럽지도 않았어요. 제가 못된 놈이라서 그런지 속이 시원하기만 했답니다. 어쨌든 저는 선생님이 되기로 마음먹었으니 교대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임용고시에 꼭 합격하겠습니다. 나중에 교직에 서게 되면 다시 서연에 글을 써서 보내드릴게요. 그럼 저의 글은 여기서 그만 줄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행복과 행운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해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